5과 문화유산 말하기 1. 아나이스 씨와 라민 씨가 여행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라민 씨, 요즘도 여행 많이 다니지요? 라민 씨가 블로그에 올린 여행 칼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고마워요. 혹시 여행 정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혹시 여행도 하고 문화유산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좋은 곳이 많지만 불국사에는 꼭 가보세요. 불국사는 신라시대 사찰인데 그 시대의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저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필요하면 다른 정보도 줄게요. 메일로 보내든지 SNS로 보내든지 할게요. 아, 정말 고마워요. 듣기 2.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의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국의 문화유산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말을 글로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기록하는 고유의 글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무척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은 소리 글자이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면 한글을 배우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문자와 한글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음, 문화, 전화, 영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 2. 이따 전화하든지 문자하든지 할게요. 3. 이 영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가 나온다. 6과 국제화 시대 말하기 1. 아나이스 씨와 라흐만 씨가 국제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아나이스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해외 파견 근무자 모집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있었어요. 외국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해서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졸업하고 나서 고향에 안 돌아가고 계속 외국에서 일하려고요? 네. 해외 진출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신없이 바쁘지만 일을 찾아서 할 정도로 재미있대요. 제 주변에도 외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다른 문화를 낯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 많이 배우고 생각도 넓히면 좋겠어요. 듣기 2. 뉴스에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제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가 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베트남, 태국, 미국, 일본 등의 순서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에서 온 외국인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외국인 비율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 중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증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함께 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음 얻을 수 있어요. 만날 사람 할 거예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한국 생활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2. 지금 어디에 가요? 만날 사람이 있어서 센터에 가요. 3.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친구들과 김장축제에 갈 거예요. 7과 현대인의 질병 말하기 1. 애나 씨와 제이슨 씨가 병의 증상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제이슨 씨, 며칠 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기침이 안 나았어요? 네, 무리해서 일했더니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요. 열도 있고요. 기관지염인 것 같은데 병원에는 가봤어요? 가기는 했는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요즘 수업이 많은데 괜찮겠어요? 어쩔 수 없지요. 수업을 하되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듣기 2.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침부터 토하고 설사를 해서 왔어요. 그러세요? 어디 봅시다. 열도 있네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집에 있던 냉커피를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급성 장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식사는 하지 마시고요. 설사가 멈추면 식사를 하되 조금씩 하세요. 그리고 물도 많이 드세요. 발음 장염 두통약 26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장염에 걸려서 배가 아파요. 2.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샀어요. 3. 다음 달 26일에 이민자 축제를 해요. 8과 정보화 사회 말하기 1. 라민 씨와 아나이스 씨가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아나이스 씨,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걱정이에요. 저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런 일들을 보면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을 계속해도 될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할 때는 비밀번호도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자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인터넷이 이렇게 악용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인터넷은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 2. 제이슨 씨와 애나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애나 씨,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저도 그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걱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모두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행에서 곧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보통 해커 같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돈을 번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생활이 너무 편리한 대신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불안해요. 맞아요. 인터넷 쇼핑몰에 개인정보만 입력해도 스팸 문자가 계속 오고 광고 전화도 계속 와서 너무 귀찮잖아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음, 편리, 연락처, 관련성.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생활이 편리한 대신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다. 2.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3. 그 나라의 언어는 문화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